337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세종시 자치경찰 출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우리 시가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 자치, 수사 등의 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지휘 감독하게 되며 경찰관의 신분은 국가경찰로 유지되게 됩니다. 예산 지원 방식이 미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시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차질 없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행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 준비단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영길 전 카이스트 리더십센터장, 문현웅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용숙 UNI 파트너 변호사, 임선호 전 총경, 마지막으로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상 7명의 위원들은 각 기관의 추천과 지명에 의해 구성되었고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조회한 결과 모두 자격을 갖추었으며 결격 사유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연령대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등의 분야를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위원은 2명으로 다른 시도보다 많은 편이며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도 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7월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 등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신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여민전 충전 관련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민전 충전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캐시백 하향 조정 등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민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월 발행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4분기에는 월 250억 원씩, 그리고 2, 4분기 이후에는 월 200억 원씩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5월분 여민전 200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순간 접속자가 급증하여 시스템 지연과 충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전 운영 대행사인 KT, 금융중개기관인 셔틀뱅크, 은행 등과 원인을 찾아내서 오류사항을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스템 및 금융 오류를 방지하고 충전 대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6월분부터는 수동 충전은 폐지하고 사전 충전 방식의 자동 충전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분 충전을 희망하시는 시민들께서는 5월 31일 자정 전까지 염전 앱에서 자동 충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6월 1일 새벽 1시부터 자동 충전을 설정하신 분을 대상으로 추천 및 충전을 실시하고 충전자에게는 개별 문자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동 충전 설정 방법은 염전 앱 공지사항 그리고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며 염전 가입자들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캐시백 하향 조정에 대해서 캐시백을 낮춰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캐시백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안부에서 캐시백 10% 유지를 조건으로 국비를 보조하고 있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모든 분께 염전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발행 규모를 늘리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의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0시 기준 우리시에서는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62명으로 이 중 63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가 확진된 8명은 금남면 소재 사업장 관련해서 4명, 확진자 가족 1명, 그리고 3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2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금남면 소재 식품 제조 가공업체 집단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해당 업체 근무자가 최초로 확진된 이후에 즉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원 110명에 대해서 전수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8명, 타 시도에서 2명이 확진되어 총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장 역학 조사를 통해서 직원 101명에 대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소담동 어린이집 집단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보육교사 선제 검사에서 1명이 발생한 된 이후로 23일 14명, 24일 9명으로 총 2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신속하게 밀접 접촉자 97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휴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선제 검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집단 감염을 확인하였고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어린이집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월 1회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고 전체 구성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 밖에도 현재 선제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취약시설과 보육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무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18시 기준으로 우리시 접종 대상자는 27,854명입니다. 이 중에서 23,342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접종률이 73%를 달성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 예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65.7%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하루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세종시에서는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입니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해 무능한 자치경찰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자치단체장의 권한보다 국가경찰이 내린 지침과 통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에 어떠한 주문을 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자치경찰제는 다소 긴급하게 도입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또한 국비의 지원 규모와 방식이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는 등 아쉬운 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기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서 세종형 자치경찰제가 안착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치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타 시도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함께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